코스피 5천 돌파.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친구한테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야,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돼? 이 질문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나요? 5,500까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일 당장 4,500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타이밍 싸움 자체가 애초에 의미 없는 게임이라면요? 2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깨달은 건 딱 하나였죠. 지금 들어가야 할지 빠져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답 확실히 잡아드립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주식 계좌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떨어지기 전에 빠져야 하나, 이런 생각 아니었나요? 그런데 잠깐, 애초에 왜 주식을 시작하셨죠? 제 주변에 40대 이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년 전 코스피 2,500일 때 처음 주식을 샀는데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요. 딸 대학 등록금이랑 본인 은퇴 자금이었거든요. 15년은 묻어두겠다고 다짐했었죠. 근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호가창부터 켜고 오늘 몇 프로 먹었다, 잃었다, 이것만 세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식 투자의 진짜 목적은 10년, 20년 뒤의 나를 위한 준비예요. 한 달 만에 수익률 몇 프로 찍는 게 아니라 은퇴했을 때 월급 없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천이라는 숫자에 압도당해서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단타로 빠르게 치고 빠지려는 유혹에 시달리고요. 거품이냐 아니냐,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거든요. 내 투자가 20년 뒤 나를 먹여 살릴 노후 대책의 일부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지수가 5천이든 6천이든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과장님도 결국 깨달았어요. 매일 차트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그냥 월급날마다 자동이체 걸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는 걸요. 결국 투자의 승패는 이번 달 수익률표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산을 쌓아 올린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주식,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알려면 한국 시장만의 특징을 뜯어봐야 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 회사 잘 되겠다 싶으면 오르고 글렀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시장은 지금 희한한 상황이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점이 뭐냐? 바로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은 지금 세일 중이에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쌍둥이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하나는 뉴욕에 상장했고 하나는 서울에 상장했어요. 매출도 같고 순이익도 같고 기술력도 동급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절반 가격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많은 분들이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투자는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리스크로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 주식을 안 사는데 우리가 왜 사야 하냐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게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인식만 바뀌면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주식을 안 사죠? 미국에서는 할머니가 손주한테 애플 주식을 선물해요. 생일마다 한 주씩 사주면서 이게 네 미래야 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 주식한다며? 조심해라. 그거 패가망신하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인식이 역설적으로 엄청난 기회라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어디에 넣어뒀냐면 원금 보장형 상품이에요.
연 2%도 안 되는 이자 받으면서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얼마냐?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해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난 40년간 주식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400일 크시 같은 연금제도 덕분이었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식이 도박이 아니네? 노후 준비에 필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천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냥 미국 주식 사, 한국 주식은 답이 없어. 저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진짜 그럴까요?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볼게요. 미국 주식을 사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1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지금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미국 주식이 확 줄어든 거예요. 쉽게 계산해 볼게요. 1,200만 원으로 미국 주식을 산다고 쳐요.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만 달배러치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1,400원이면요? 8,500달러어치밖에 못 사요. 시작부터 15% 넘게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도 비싸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미국 대형주들은 이 수치가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요? 여전히 바닥권이에요. 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기업은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환율 부담에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지금 미국 주식을 사려면 약 30% 정도 웃돈을 주고 사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라는 공식,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디에만 돈을 넣었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에만 집중했어요.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시가총액 몇천억 원짜리 중소형주에도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시장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리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현상이죠.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 이런 불안감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 지배구조예요. 오너 일가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굴리고 소액주주는 안중에도 없고 배당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런 관행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은 투자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네 라고 등을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배구조가 조금만 개선돼도 주가가 2배, 3배 뛸 수 있는 기업들이 즐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사회 독립성 강화하고 주주 환원 정책 늘리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재산 목록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계 자산의 75%에서 80%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세요? 부동산이에요. 아파트, 상가, 토지, 거의 전 재산이 땅에 박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주식과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높아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산은 돈이 묶여버려요. 당장 현금이 필요해도 아파트를 반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달라요. 내일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어치만 팔면 되거든요. 유동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부동산에 묶인 돈이 조금씩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도 처음부터 주식 투자 문화가 발달했던 게 아니에요.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거거든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서 주식에 투자되니까 어느 순간 내 연금이 이렇게 불어났네? 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한국도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젊은 세대예요. 솔직히 30대 직장인들한테 퇴직연금 어디에 넣어뒀어 물어보면요. 열의 9은 몰라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리의 마법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금융 교육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위기이자 기회예요. 주식은 도박이라는 인식이 내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코스피 5천, 여기서 멈출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대로 된 변화만 따라온다면 2만도 꿈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뭘 가르치죠? 국영수 점수 1점 올리는 법,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루트.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0대 때부터 창업을 꿈꾸고 주식이 뭔지, 투자가 뭔지 자연스럽게 배워요. 이 차이가 20년, 30년 뒤에 국가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젊은 세대한테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절실해요. 복리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연금을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사회 나와서 유튜브로 배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대주주가 횡포를 부려도 속수무책이죠. 근데 만약 적대적 M&A가 가능해지고 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주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져요.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사고 주가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줄어들어서 국가 전체 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주식이 오른 거? 그냥 미국 따라 올라간 거야. 미국 빠지면 같이 빠져.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시죠? 한국 시장에 독자적인 가치는 없고 그냥 미국 시장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미국은 S&P 500이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국은요? 소외당했거든요. 미국이 오를 때 같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한국이 오르니까 미국 따라간 거다라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이 움직이는 건 독자적인 성장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한번 보세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이 분야에서 한국만큼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빠른 실행력과 근성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애국심 때문에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봐도 지금 한국이 더 매력적이에요. 밸류에이션도 싸고 환율 부담도 없고. 미국 주식을 사려면 현재 조건에서 약 30%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해요. 같은 품질의 물건이 옆 가게에서 30% 싸게 팔고 있는데 굳이 비싼 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서 돈 벌어가면 그게 국부 유출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댓글창에도 이런 의견 정말 많거든요.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 다 먹어버린다. 한국 주식 오르면 외국인 배만 불린다. 근데요, 이건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낡은 시각이에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기업은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요. 일자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외국인이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윈닝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목하는지 아세요? AI 때문이에요. 챗GPT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미쳐 있잖아요. 근데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도체요. 그것도 엄청나게 고성능인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어요.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AI 시대가 오면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치솟고 로봇 산업이 커져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4천으로 떨어지면 그때 살 거야. 이 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으시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셨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시장을 맞출 수 있다는 오만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코스피 2800일 때 2500 오면 사야지 기다렸어요. 근데 2500은 안 오고 3000을 뚫어버리더라고요. 결국 3200에 뒤늦게 올라탔죠. 기다린 시간만 날린 거예요. 주식 투자를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사냥이 아니에요. 농사예요. 사냥꾼은 타이밍을 노리잖아요. 딱 맞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겨야 해요. 근데 농부는 달라요.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그냥 꾸준히 씨를 뿌려요. 올해 풍년일지 흉년일지 몰라도 어쨌든 심어야 나중에 거둘 게 있으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5천일 때 사세요. 그리고 4,500으로 떨어지면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시면 돼요.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건 가격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프라이스가 아니라 타임에 투자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안도하고 오를 때 후회하면서 세월만 보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세요. 그 실행력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전문가는 없어요. 누구도 내일 주가를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린이라고 낮추면서 판단을 미루지 마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꾸준히 사모으는 습관, 이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정보도 비밀스러운 기법도 필요 없어요. 5천이 5,500이 되든 4천으로 떨어지든 흔들리지 마세요. 시간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손에 줍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지금 시작하세요.